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존재가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삶의 철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다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 다 되죠. 그분은 부모나 조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친일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술을 해서 검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도사, 법사 이런 사람들의 조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또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가 되어서는 검사가 가진 권력으로 무한 권력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이 꼭 법이고 자기만 정이고 자기의 행동이 옳다라는 그런 의식이 잠재 속에 가득 잡혀 있죠. 그래서 뭐든지 마음대로 내지르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따라야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가치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은 거기에 극우 보수의 논리까지 결합이 돼서 국민들하고는 매우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들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홍수가 났죠. 퇴근할 때 보니까 물에 잠기고 있던데 이런 이야기죠. 물에 잠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생명도 앗아가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내 책임이고 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 차를 돌리고 재난본부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극비 방문하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 빨리 가봐야 쫓아가봐야 뭐 달리 달라질 게 별로 없다.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뻑하면 대노 경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대통령께서 대노하셨다. 경노하셨다. 아니 지금 대노하고 경노할 건 국민들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현 정부가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대노와 경노는 국민이 해야 되는데 뭐든지 자기가 대노하고 경노해요. 자기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하겠다고 약속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노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질 일이 없는 초월자 수준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꾸짖어야 할 사람이고 대노해서 뭐라 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메시지들을 말하고 나면은 비난이 쏟아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통령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 말을 해석해 줘야 되는 해석파가 하나 생긴 거죠. 그만큼 대통령의 말이 국민들의 정서에 와닿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교육 입금 카르텔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 교권 침해도 사교육 때문에 교권 침해가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고 사건만 터지면 책임 떠넘기기, 전 정부 떠넘기기, 그 다음에 이념적 갈라치기, 좌파 이런 식의 메시지만 내고 있으니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정말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런 엇박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